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유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한국교육난제 풀어나갈 것 앤드 임지연 기자 9월 제2대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통한 국민 신뢰회복 박차 국가교육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과 소통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개혁, 사회통합과 미래 준비 위한 위원회 역할 재정립 거버넌스 혁신 서울대 열개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 위한 핵심 정책 지역대학 동반성장 방안 필요 잦은 입시제도 변화 사교육 의존 높여 경쟁 범위 넓혀 완화해야 국가교육위원회 제2기 수장으로 취임한 차정인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대한민국 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유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한국 교육난제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9월 15일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대한민국 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차 위원장은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혁신에 착수했다. 또한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정책 토론과 수계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도 충실히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교육 의존, 입시지옥, 저출생, 경쟁지상주의 등 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과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지대계를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에도 집중한다.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시적이며 전문적 논의를 하고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에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시급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 여러 교육 의제들에 대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다. 신설될 특위는 총 5개로 분야는 고교교육대학 입학제도,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인재 강국 등이다. 고교교육 특위는 고교학점제, 고교교육과정, 평가체계 등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대학 입학제도 특위는 대학 입시 경쟁, 교육체제 개선 및 유초 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영유아 교육 특위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돌봄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등교육 특위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재 강국 특위는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을 위해 첨단 인문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인재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 등의 인재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강고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다.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차 위원장을 만나 2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비전 등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국가교육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전한다면 교육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취임했다. 특히 입시지옥이라고 불리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체제와 이로 인한 교육 주체들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속히 혁신해 취임 100일 이내에 언론에 발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할 일로 삼고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해 수많은 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유능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 국가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여러 교육과제에 대한 거시적 전문적 논의를 추진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할 계획이다. 위원들의 추천 배경에 따른 파당적 견해 대립을 걱정하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위원장의 리더십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직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위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의기투합하면서 이런 걱정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마이너스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두 가지 키워드가 법조인과 대학 총장이다. 이 두 정체성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나? 독자들에게 당시의 활동을 소개해달라. 법조인과 대학 총장 이력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야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혔다. 특히 NGO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성과도 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창원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 도서관 모델을 만든 것이다. 시민운동은 제도화로 완성된다. 창원시와 의회를 설득하여 마을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대학 교수, 언론인, 시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여 명이 모여 13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런 모델이 부천시를 필두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희망의 근거는 한국 사회에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그 지혜와 유능함을 공동체를 위해 살려내고 결집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시하고 집행하는 행정형 리더십보다는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흥미를 느낀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는 한국 교육 난제들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학생 우울증, 청소년 자살, 사교육비 폭증, 교육 격차, 출산 기피 등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교육이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한다.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을 규합해 지역대학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어떻게 협의했나? 부산대 총장 재임 당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매주 화상회의 주문을 했다. 이 회의는 제가 매주 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총장님들은 매주 할 게 있겠느냐라고 했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논의가 풍성해졌다. 새로 취임한 총장들이 취임 직후부터 회의에 합류하면서 금세 총장 학습이 되어 단기간에 현안을 파악했다. 거점 국립대 간 협력 관계를 만들고 공동의제를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지역대학이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마이너스 지역대학 생태계를 위한 정책 논의도 활발했다. 현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지방대학이 공통으로 겪는 큰 문제는 이른바 인서울 열풍이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였다. 당시 지방대육성법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 이상이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했다. 직접 법안 초안을 만들어 추진했다. 지역대학 총장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성공했다. 마이너스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AI 시대의 교육, 경쟁교육체제 완화, 인재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재 확보, 전략 등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완성도 높은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9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과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백년지대계로서 손색이 없는 완성도 높은 시안을 만들 예정이다. 차정인 위원장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마이너스 미래 교육의 체계를 잡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입시제도 개선 및 사교육 의존 완화다. 취임 당시 한국의 대학 경쟁 체제를 공정한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공정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 공정은 시험 절차의 공정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사교육 혜택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도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교육의 목적이 변질되면서 나타난 한국형 기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통한 총체적 인간 형성이다. 하지만 어느새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수능 중심, 내신 중심 등으로 입시 제도를 바꾸어 보아도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입시 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학부모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더욱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도 있다. 과거에 EBS와 수능시험 연계를 통해 일부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었지만 공교육의 역할과 충돌해 이런 방식을 더 강화하기도 어렵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교육 과열 해결책이다. 정책 당국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확립된 국가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서울의 소수 대학으로 향하는 좁은 대입 병목을 넓히는 것이다. 집값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학생들이 느끼는 경쟁압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마이너스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우려도 많다. 정책이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 또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 의견, 수렴 등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신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정부가 집중 육성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담겨 있다. 가성비 높은 정책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면 서울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울의 상위권 사립대 수준은 만들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그리하면 첫째, 지역 인재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첨단 기업과 대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판교나 평택이 취업의 난방한 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면 대부분 지역 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가 취업을 해도 그중 다수가 조기에 이탈한다. 셋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입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국가적 난제 앞에서 큰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지금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 교육 완화를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인재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서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정책 시행에 있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많다. 또한 지역 대학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거점 국립대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른 대학, 지역 내 연구소, 기업, 지방정부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인재가 대거 지역 대학에 진학하도록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확충하고 지역의 첨단기업, 대기업 등과의 계약 확과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예산이 지역 거점 대학들의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장기 비전을 세우고 정책이 출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비슷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 발전을 위해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는
해당 대학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돈에 꼬리표를 달고 칸막이를 치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게 된다. 과거 정부들의 대학 지원 정책이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다. 지원 금액의 지출 내역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하면 충분할 것이다. 올해 대입 수시 지원에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대학 지원이 대폭 상승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고가 반영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해 본다. 마이너스 등록금 동결,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을 1로 볼 때 우리나라는 0.65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 측의 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령 인구 감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입학,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 주제이다. 마이너스 정부는 AI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AI 인재 양성, AI 교육과정과 관련해 어떤 방점을 두고 있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의 AI 강국 도약 의지와 발맞춰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AI 시대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자 한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은 AI 시대에도 중요한 역량이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AI 활용 역량과 함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 문화예술 감수성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독서는 비판적 사고와 깊이 있는 통찰의 기반이 되므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AI 교육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한다. 기술과 인간, 혁신과 전통, 효율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지식 인성 감성이 균형 잡힌 미래 인재를 기르는 AI 시대에 적합한 국가교육 계획을 세워보려고 한다. 10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자청인 위원장 왼쪽과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이 앞으로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1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새로운 수장으로서 1기 국가교육위원회를 평가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국민들과 교육계의 열망과 기대 속에 세워졌으나 이들의 지혜와 에너지를 전혀 살려내지 못했다. 그 이유로 위원회의 정파적 구성 문제를 거론하지만 웬만한 갈등 해결은 리더의 책임에 속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저의 책임이다. 그래서인지 첫 회의부터 전체 공개하는 등 운영에 변화가 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비공개와 비밀의 부조리가 끼어든다.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비밀 유지를 강조해온 기존 운영 방식을 폐기하고 논의 전 과정에 언론 공개와 발언자 실명을 포함한 속기 방식 회의록 공개 등을 결정했다. 향후에도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회의 생중계 허용 등 다양한 공개 형태도 검토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혜를 모아 일하는 것이 본질인 기관으로 국회나 다양한 교육 관련 인사들,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기능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교육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고려해 거시적 방향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인 반면 교육부는 그런 목적과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여러 문제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과 철학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난이도 높은 역할이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포함한 국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과 조직을 갖추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연구기능, 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내실화하여 위원회의 정책 추진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유초 중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주의, 물질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에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사고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최근 47세고시 의대 쏠림 현상이 크게 우려스럽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얼마나 고도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사가 되는 시기는 대략 10년 이후인데 그때 직업 환경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누구도 확언하기 힘들다. 하물며 아무리 빨라도 20년 뒤에야 의사가 될 수 있는 초등 저학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린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의대 진학 열풍은 부모님들과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사직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매료되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 좋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할 생각이다. 귀한 아이들이 미래에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이들을 안정적인 삶이라는 부모의 목표에 가두지 말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펼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교육에 어려운 과제가 많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차정인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창원지검 등에서 4년간 검사로 생활한 뒤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비정부기구 NGO 단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장,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했다.